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물류 일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이 물류 합리화를 추구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생산비 절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 마찬가지고요. 맞는 말이죠. 자, 2번, 물류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류비 합리화를 한 게 결국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물류 차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물류에 대한 고객 요구들은 동일, 단순하여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 내용이 틀렸죠? 우리 유통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게 고객들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다, 스마트해지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 물류는 협동, 협력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의 교환이 늘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문제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실 4번 풀 수 있겠죠? 고객들이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화 그리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물류 공동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물류 공동화라는 것은 동종업체 또는 서로 다른 연관 기업들이 전국적, 지역적으로 물류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이용,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송물의 소량화가 아니겠죠. 우리 공동으로 설치를 하고 이용,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두었다. 그런 물류 시설을 두었다라는 목표는 수송물을 좀 더 대량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송물의 소량화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자, 이렇게 물류 공동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정보의 네트워크화, 그리고 차량의 유동성이 향상하고 수배송 효율이 향상하고, 그리고 다빈도 소량 배송에 의한 고객 서비스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개념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한 품목의 연간 수요가 12,480개고 주문 비용이 5,000원, 제품 가격이 1,500원, 연간 보유 비용이 제품 단가 20%이다. 주문한 시점으로부터 주문이 도착하는 데는 2주가 소요된다. 이때 ROP, 재주문점은, 자, 우리 재주문점 계산 방법은 최대 리드 타임, 걸리는 소요 시간이겠죠? 이 시간과 평균 판매량을 곱해 주신 거에 안전재고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내용 보니까 지금 주문 비용 필요 없죠? 제품 단가 20%. 자, 이런 말들이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제품 가격도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우리 최대 리드 타임. 자, 도착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 자, 1로 볼 거냐, 아니면 주로 볼 거냐. 근데 여기서 주라는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2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평균 판매량은 주 단위 평균 판매량으로 수치를, 이 단위를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연간 수요량이, 자, 12,810개죠? 그러면 1년은 52주니까, 자, 이거를 52로 나누는 겁니다. 52로 나누면은 240이 나오죠? 그래서 이 최대 리드 타임과 평균 판매량, 주당 평균 판매량 곱해주니까 480개가 나와요. 자, 여기다 안전재고량을 더해줘야 되는데, 안전재고량은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480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화주기업과 3자 물류업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물류 업무에 관한 의식 개혁 공유다. 자, 3자 물류업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물류업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물류 업무에 대한 의식 개혁을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전략적 제휴에 의한 물류 업무 파트너십 구축.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3번. 정보의 비공개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 업무 개선. 자, 이거 틀렸죠? 자, 정보를 비공개해서는 물류 업무 개선을 할 수가 없겠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 효율적인 물류 업무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비공개한다? 유통관리사에서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뉘앙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조직 내 갈등의 생성 단계와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잠재적 갈등.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요게 틀렸죠? 잠재적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갈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나 제일 싫은데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잠재적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갈등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각된 갈등.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이나 긴장감을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가 날 싫어하는 걸 알아요. 요거 지각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감정적 갈등.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이나 긴장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이게 조금은 맞겠죠. 나 쟤 싫어라고 내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감정적 갈등이고요. 표출된 갈등. 자,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서 싸우기 시작하는 게 표출된 갈등이겠죠. 갈등의 결과, 갈등이 해소되었거나 잠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혹은 갈등이 폭발돼서 내가 얘랑 연을 끊겠어. 이것도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물류와 관련된 고객 서비스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면서 풀겠습니다. 1번. 주문 인도 시간은 고객이 주문한 시점부터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면 재고 유지비, 배송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물류비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일단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왜?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려면은 우리 배송에 좀 더 신경을 잘 써야 되죠. 정시에 배송이 잘 돼야지 정시 주문 충족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보통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즉 배송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배송비를 더 증가해서 이 배송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최소 주문량을 낮출수록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다빈도 운송으로 인해 운송 비용은 증가한다. 자, 그렇겠죠. 자, 수량은 작은데 택배 개수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택배 비용, 운송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4번. 주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문 처리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요. 5번. 판매 이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객 응대는 사후 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고객 응대. 결국 이거 얘기하는 게 CRM이죠. 고객 관리, 관계 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공급 사슬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네요. 정답 먼저 보면은 3번인데 자, 재고 보충 리드 타임이 짧아 지속적인 보충을 하는 경우는 칸반을 적용하기 힘들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리드 타임이 짧아요. 그러면은 지속적 보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부터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자, 적시에 수요에 필요한 기초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재고 조달 방식이 이 칸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수요를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이 수요의 파악을 한 뒤에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객에게 물건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이 짧아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적용할 수가 당연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4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이 힘들고 리드 타임이 짧은 경우는 QR이 잘 적용될 수 있다. 요게 맞는 말인 게 우리 QR은 퀵 리스폰스죠. 빠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을 줄이려고 QR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효과적인 재고를 보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 QR이 적용되고 있다는 개념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아래 글상자에서 인적 자원 관리 과정에 따른 구성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과정 확보 관리. 자, 확보 관리에서는 계획, 모집, 선발, 배치. 자, 우리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개발 관리, 자, 경력 관리, 그리고 이동 관리, 이제 업무의 이동이나 인사 이동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거 이제 개발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평가에서는 직무 분석, 인과, 고과가 이루어진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상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냐? 교육, 훈련, 승진 관리. 자, 이게 아니겠죠, 사실. 우리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우리가 원하는 보상 뭐죠?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상 관리에는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까지 볼게요. 자, 인적 자원 관리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간관계, 근로조건, 노사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해서 정답은 리을이 틀린 내용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재무 통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 조건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는 읽어보면서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재무 통제를 유효하게 행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자, 1번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 자,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수록 문제점을 찾기가 쉽죠. 그래서 재무 통제를 더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정 조치를 유효하게 행할 것. 자, 마찬가지죠. 이 재무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정 조치도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3번 업적의 측정이 정확하게 행해질 것.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4번 업적평가에는 적절한 기준을 선택할 것.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계획 목표를 CEO의 의사결정에만 전적으로 따를 것. 자, 이게 틀렸죠. 자, 이 재무통제를 유효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고문관들이 있으면 좋겠죠. 거기다가 구성원들의 의견과 여러 관리자들의 권한에 위임해서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눠서 효율적으로 토론 후 결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알고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 9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 유통관리사 시험에서는 극단적이면은 보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면은 의사 결정에 따를 것, 뭐 이 정도로만 됐으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없는데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게 사람이 만드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기업의 경쟁 전략 중 조직 규모의 유지 및 축소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정답. 자, 보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렇다면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그리고 영업 양도 전략, 그리고 현상 유지 전략은 조직의 규모의 유지 및 축소 전략으로 들어간다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집중화 전략은 뭐냐? 경쟁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 범위를 좁혀서 시장의 일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우위에 서겠다라는 거죠. 즉, 내가 경쟁 범위를 세분화시켜서 이 세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집중화 전략이다라는 거. 이 집중화 전략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결국 축소 전략, 유지 전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1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및 시스템을 하나의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융통성과 대량 생산에서의 높은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의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이다. 자, 지금 이 문제 안에 정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이런 내용들 나왔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바로 유통관리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융통성과 제조 시스템 이걸 봤을 때 정답이 4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이란 뭐냐? 구성원 전원이 품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이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이고요. 전사적 품질 경영 시스템은 말 그대로 경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품,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업무, 직장 환경 등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경영 방식이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적시 생산 시스템은 말 그대로 생산 일정에 맞춰 필요한 양의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하고 조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적시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시 생산 시스템이고요. 이제 문제 나왔던 유연 제휴 시스템. 시장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우리가 적응해야 할 때 제품 생산량을 유연하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조절해서 생산한 시스템을 유연 제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개념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산업 매력도와 사업 경쟁력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 경쟁력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산업 매력도의 평가 요소를 찾아보라는 거죠. 자, 시장 점유율, 관리 능력, 기술 수준. 자, 이거는 우리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업 경쟁력, 제품 품질, 상표 이미지, 생산 능력 마찬가지죠. 시장 점유율, 상표 이미지, 원가 구조. 이것도 사업에 필요한 거고요. 산업 성장률, 기술적 변화 정도, 시장 규모. 자, 산업 성장률, 여기서 단어가 나왔죠? 이거는 산업 매력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13번. 유통 경로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중 정량적 측정 변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정량적, 정성적 이 용어들이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개념 잘 잡아두시면 좋은데요. 정량적 척도는 객관적인 수령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정량적, 양에 대한 거죠. 몇 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성적 측도는 그건 반대겠죠. 주관적 견해로 측정되는 거예요. 회의가 필요하고요. 토론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새로운 세분 시장의 수, 악성부채의 비율, 우리 숫자죠? 그러면 이거는 정량이다. 자, 보면 됐고요. 2번 상품별, 시장별 고객 재구매 비율.
자, 비율, 이것도 그러니까 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브랜드의 경쟁력, 신기술의 독특성. 자, 이거는 우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근거와 기반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3번이 우리 정성적 척도다라고 보시면 아마 금방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4번. 아래 글상자 내용은 유통 경로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다. 기역 미음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총 거래수 땡땡 원칙. 유통 경로에는 중간상이 개입함으로 단수나 통합화된다. 자, 단수나 통합화된다. 이 내용 보니까 최대, 최소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최대는 아니다. 줄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니은의 원리. 유통 경로상 수행되는 수급 조절, 수비성 보관, 위험 부당 등을 생산자와 유통기관이 땡땡하여 참여함. 자, 여기 분업이니까 일단 분업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럼 4번, 5번 유효하고 디귿 보겠습니다. 우위의 원리, 유통 분야는 땡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땡땡보다 크므로 제조와 유통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 나는 게 디귿과 리을이네요. 디귿. 자, 그럼 이 디귿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리을은 변동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정비보다 크다, 유통 분야는. 자, 그러므로 제조와 유통 역할을 분담한 것이 비용 측면에 유리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우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변동비가 고정비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은 변동비가 더 많다. 변동비 우위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번이다. 여기 있네요. 자, 4번이다.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추가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게, 자,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매상은 소량의 적정량만 보관하고, 도매상은 많은 물건, 상당량의 물건을 보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재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집중 준비의 원칙이에요. 즉, 소매상은 그냥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고, 도매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내줄 수 있는 많은 물건을 제공을 해서 이 사회에 유통하고 있는 재고량을 감소시켜야지 이 유통산업의 원활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보 축약 및 정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중간상이 있죠. 중간상을 통해서 소비자는 공급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생산자는 수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정보와 수요 정보는 유통 과정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즉, 중간상이 이 정보 축약 및 정합의 원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같이 이 문제를 추가로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유통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 분석 중 내부 환경 요인 분석에서 활용되는 가치 사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읽으면서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번. 자, 기업 활동을 여러 세부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 목표 수준과 실제 성과를 분석하면서 외부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제 내부 환경 요인 분석인데, 지금 외부 프로세스 문제점 개선한다. 아니죠? 자, 2번. 기업의 가치는 보조 활동과 지원 활동의 가치 창출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 보조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외부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보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내부 환경 분석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핵심 프로세스에는 물류 투입, 운영, 생산, 물류 산출, 마케팅 및 영업, 인적 자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자, 이것도 내부 환경 분석은 아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물류 투입, 물류 산출, 마케팅 및 영업, 운영, 생산 등이 이거는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원 프로세스에는 기업 인프라, 기술 개발, 구매 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자, 요거에 3번과 4번과 지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기업 인프라, 기술 개발, 구매 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은 핵심 프로세스가 맞고요. 이제 물류 투입부터 인적 자원 관리, 이게 지원 프로세스가 맞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기업 내부 단위 활동과 드디어 내부란 단어가 등장했네요. 자, 활동들과 연결고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찾는 데 유용한 기법이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자, 16번. 유통경로 구조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발견하여 중간상을 결정하는 방법인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연결 요인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제품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 복잡성을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우리 오답들은 보지 않고요. 추가 외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제품 요인은 제품 표준화,
제품 표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제품 요인에 그러면 기술적 복잡성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기업 요인이 아니라 시장 요인이죠. 시장 요인이니까 당연히 시장 규모가 맞겠죠. 자, 그리고 4번은 경로 구성원 요인이 아니라 재무적 요인, 재무적 능력은 기업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통제에 대한 욕망은 경로 구성원에 대한 요인이다. 우리 환경을 통제를 할 수는 없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암기. 17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한정기능 도매상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사실 완전기능 도매상만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굳이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도매상이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물리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목재나 석탄 같은 원자재를 취급한다. 자, 요거 직송 도매상이죠. 자, 직송 도매상은 제조업자나 이런 공급업자에게서 도매상이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바로 직접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물리적 보유하도록 한 상태. 자, 직송 도매상 내가 물건을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직송 도매상에 대한 역할이고요. 자, 우리 현금 판매 무배달 도매상 배달 안 하고요, 신용거래 안 하고요, 현금 거래만 하고요. 트럭 도매상 트럭으로 운송수단으로 하여 트럭에서 물건을 팔거나 트럭으로 운송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직송 도매상 우리 봤고요. 판매 대리인은 이제 보석이나 스포츠용품을 다루는 주로 소규모예요. 그래서 우리 우편 도매상이라고도 비슷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우편 도매상과도 비슷한 개념을 잡고 있고요. 근데 판매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자, 보석과 스포츠 용품을 다룬다는 특징이 같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편 주문 도매상도 소규모 소매상에게 제품 목록을 통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즉 판매 대리인에게 그럼 우편 주문 도매상이 카탈로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 대리인과 우편 주문 도매상은 같이 다니니까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아래 글상자에서 소매상의 분류 기준과 해당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미음이에요. 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어떻게 나누냐? 완전 서비스, 한정 서비스, 셀프 서비스 이렇게 나뉜다. 요거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전에서 봤었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일정한 형태의 점포 유무에 따라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아니라 독립 소매기간, 체인 등 이런 내용에 들어갈 거고요. 자, 마진 및 회전율에 따라서는 회전율의 고저와 마진율의 고저를 보는 게 많겠죠. 다양성과 구석을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상품 다양성, 구색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양성 고저, 구색 고저 요게 여기로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4번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점포, 소매상, 자판기 등은 무점포, 소매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정리해 두었으니 뭐 잠시 일시정지해서 써 두셨다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조직 내 갈등 수준과 집단 성과 수준에 관한 그래프이다.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적당한 갈등 수준을 유지하며 갈등의 순기능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집단 성과 수준이 높고 낮음이죠. 자, 갈등 수준 높고 낮음입니다. 자, 그럼 이 A 수점에서는 갈등은 없어요. 성과 수준도 대신 낮습니다. 그런데 B 지점으로 왔을 때 갈등 수준이 중간이죠. 근데 성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갈등 수준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니까 성과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5번 내용이 맞겠죠? 적당한 갈등은 있어야지 일을 잘한다 라는 내용, 이 표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아래 글상자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이란 물류 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 조업대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용이 일정한 물류비를 말한다. 자, 일단 일정한 물류비라는 거 힌트가 나왔죠?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이란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자, 그럼 여기서도 힌트가 지금 나오는 게 판매 창고에서부터 고객한테 갈 때까지 물류비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답이 3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류 활동의 고정비다. 자, 그럼 물류 고정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류 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 조업대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용이 일정한 물류비를 물류 고정비라고 할 거고요. 판매 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부터 고객에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가 물류비는 뭐냐? 물류 행위를 자사에서 직접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탁 물류비는 물류 행위를 외부 물류업체에게 외주, 아웃소싱하는 거죠. 했을 때 발생하는 물류비를 위탁 물류비, 맡겼다라는 거죠. 사내 물류비는 완제품을 포장 수송하는 순간부터 고객의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의 물류비입니다. 즉 사내 물류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판매 물류비가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개념 한번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수배송 물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두리뭉실한 문제는 읽으면서 풀면 되겠죠. 자, 1번 분업화를 촉진시킨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2번 재화와 용의 교환 기능을 촉진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4번 문명 발달의 전제 조건이 되기는 하나 지역 간, 국가 간, 유대 간의 강화를 시키진 못한다. 자, 이거 틀렸죠? 우리 수배송 물류가 강화된다라는 거는 공동 수배송이 항상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틀려 먹었어요. 자, 5번도 볼게요. 재화의 생산 분배 및 소비를 원활하게 하여 재화의 용역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근데 우리 이 문제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4번만 혼자 못한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5번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촉진시킨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정답일 확률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유통관리사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 환경의 유행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인점과 할인점 간의 경쟁은 수평적 경쟁이다. 자, 맞죠? 동일한 업종, 동일한 물건을 팔죠. 자, 이번 할인점과 편의점 간의 경쟁은 업태 간 경쟁이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유사 상품을 팔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이한 소매업체라고 볼 수 있죠. 3번. 제조업자와 도매상 간의 경쟁은 수직적 경쟁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유통 경로상 서로 다른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죠. 자, 4번.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과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의 경쟁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경쟁이다. 자,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자, 요거 구성원들이 똑같아요. 근데 이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평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경쟁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경쟁은 협력업자 경쟁이다. 자, 그렇지 않겠죠? 이것 또한 우리 같은 유상품, 유사한 동일한 소매업체니까 이것도 업태 내 경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보면은 뭐 상권 경쟁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뭐냐면은, 자, 경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포털 산업 구조 분석 5대 핵심이 있는데요. 먼저 대체재,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 공급자, 구매자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대체재,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는 수평적 경쟁 요인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유통 경로상 동일한 단계의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공급자, 구매자는 수직적 경쟁 요인이에요. 상이한 유통 경로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경쟁은 수직적 경쟁 요인이다. 여기에 공급자, 구매자가 해당한다. 나머지는 그러면 수평적 경쟁 요인이다 볼 수 있겠죠.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게 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경쟁 분석 보면은 많이 나왔지만 자주 나오니까 또 보겠습니다. 자, 업태 간 경쟁 분석. 유사 상품을 팔지만 서로 상이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이고요. 업태 내는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 구조고요. 잠재 경쟁은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나 업종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봐주시면 되고,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은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 문제 무조건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 중에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단어 나온다. 위계별 경쟁 분석이다.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아래 글 상자 A씨의 인터뷰 사례에 관계된 이론에 대한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원봉사자로 병원 호스피스로 몇 년간 봉사했어요.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어도 불러주며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게 기뻤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하루에 10만씩 받는 간병인으로 채용됐어요. 환자를 돌보는 것은 예전과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예전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상황만 놓고 볼게요. 자, 하시는 일, 봉사. 자, 근데 우리 간병인 되니까 돈을 벌었어요. 자, 돈을 벌었다. 근데 돈을 버니까 오히려 지금 더 안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우리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건 내적 동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를 우리 외적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외적 동기에 대한 동기가 지금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이 행동 원인을 규명하려는 심리적 속성이 자가기인에 근거한 인지평가 이론이다. 자, 맞죠? 자, 지금 어쨌든 이 보기에서 나온 내용은 내적 동기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외적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외적 동기화가 된 사람들은 과제 수행을 보상 획득이나 처벌 회피 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저게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슬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죠. 자, 3번. 외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경우에 급여 지급과 같은 내적 동기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동기 유발성도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자, 이게 다르죠? 지금 급여 지급 같은 내적 동기가 아니라 급여 지급 같은 거는 외적 동기죠. 그래서 외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 유발되는 사람에게 급여 지급을 좀 더 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일하는데 동기 유발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4번. 재미, 즐거움, 성취감 등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에 근거한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보상 획득, 처벌, 회피 등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외재적 동기에 근거한 것이다. 자, 여기 문제 읽으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4번, 5번한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로부터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바로 봐야겠죠. 정답은 자본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에 대한 투자자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기업이 자본을 조달해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담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물류의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리뭉실한 문제는 읽으면서 풀면 된다. 자, 1번.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문에 더 많은 원가를 배분한다. 자, 요게 맞겠죠? 수익 많은 거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자, 2번. 공평성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자, 이것도 맨 처음 시작에는 이렇게 물류를 배분하는 게 맞겠죠? 3번. 원가 대상 산출물의 수혜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자원 사용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찾아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분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5번. 대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5번이 맞으려면은 지금 2번이 틀린 내용이 되어야 해요. 공평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대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될 거고요. 이 원가 배분이라는 것은 결국 공정성과 공평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